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다시 조국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이제 조국이 두 번째로 소환됐을 때의 검찰 신문 분위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변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됐을 때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진술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소환됐던 지난 목요일인가요? 조국이 변했습니다. 전술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면 진술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말은 했습니다. 내용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답하겠다는 식으로 계속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변화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의식했을 겁니다. 비판.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아예 진술 거부를 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검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존재를 부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그게 악법이든 아니든 그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법이 부당함에도 법을 따랐던 이유는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면 법을 국회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재하는 법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조국,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그리고 서울 법대 교수를 한 사람이 그저 첩을 좀 달게 받기 위해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진술을 거부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비판을 모를 리 없는 조국이 아예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이번에는 나중에 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입을 열긴 했는데 내용은 뻔한 겁니다. 반면에 진술은 이렇게 비협조적이면서 조서 열람은 그렇게 꼼꼼했답니다. 이거는 정경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조사는 짧게 받고 조서 열람은 아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프다고 휴식 취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아프다고 조사 중단을 요청한 적도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프다고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병이 생겼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짧게 받고 진술 조서를 아주 꼼꼼히 열심히 길게 받다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소환과 두 번째 소환이 달랐던 것은 검사들이 묻는 질문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자녀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환은 사모펀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채널A는 보도합니다. 자, 지금 기자들이 취재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 검찰이 기자들한테 말을 못하게 지금 막 막고 있습니다. 이거 피의 사실을 유출했다가는 당신 감찰받는다.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게 막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조국 전 장관에 관한 기사가 상당수 줄었습니다. 그래도 기자들은 보도를 합니다. 이번에도 조국이 이렇게 전술을 바꾼 것을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자, 검찰이 쥔 패를 잇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진술 거부권만 행사했다가는 눈총을 받으니까 이번에는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적답을 피했다는 건데요.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죠. 그렇지만 조금의 변화는 읽혀집니다. 지금 조국은 무엇보다도 여론을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조국이 1차 신문 소환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변호인을 위해서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만하게 보인 겁니다. 검찰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런 법을 우습게 하는
뭐라고 할까요? 법 위에 서 있다는 이런 오만한 태도가 문재인 정권에게까지 비판을 받게 만든 그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자세를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도찐 개찐입니다. 자, 조국이 과거에 했던 말을 한번 봅시다. 지난달 4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가족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성실히 임하긴 뭘 성실히 임했습니까? 정경심 그리고 조권, 조국 전 장관의 아내와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은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가 하면 아프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조사 중에도 중단을 요청한 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단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조국의 동생 조건 씨는 아예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날도 잡혀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비협조적인 조국 일가, 장관은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 말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 쪽은 조국이 묵비권 행사하는 데 대해서 당연히 보장된 권리를 헌법과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내니까 이렇게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소환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일주일이라는 것도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황제 소환이라는 겁니다. 일반 피의자의 경우 첫 번째 소환을 받으면 대개 2, 3일 내로 소환을 합니다. 게다가 조국은 첫 번째 소환 때 진술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속 불러야 됩니다. 부르고 또 부르고 묻고 또 묻고.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정 조정을 하면서 조국 변호인들의 말을 상당히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텀을 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소환 조사가 있기 바로 전날까지 조국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를 3차례나 접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2명의 피의자들이 공범 가능성이 높은 두 피의자가 입을 맞추게 검찰이 방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겁이 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킨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9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검찰 작성 조서를 읽는 데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얼마 받지 않은 거라고 봐야죠. 자,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의 패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 읽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검찰은 질문만 하고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십시오.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물증이 있다면 조국은 아마 법정에서 훨씬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대법원이 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조국은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져나오는 혐의들 말고도 요즘 새로 추가되는 혐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것은 조국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때의 권력형 비리입니다. 정권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자, 조국 나중에 답하겠다. 전수를 바꿨다는데 그 전수 택도 없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